8번째, 발효가 시작되면 위에 덮었던 설탕이 녹아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이 설탕이 30%좀 남았을 때 남겨둔 설탕을 400g의 설탕을 2, 3회 분량으로 나누어 2, 3회 걸쳐 다시 덮어주고 밀봉한다. 이 시기는 기온이 낮아야 되고 습도가 없는 곳에 환경에 따라서 다름으로 관심을 갖고 수시로 들여다봐 줘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요. 9번째, 돼지 감자의 발효 기간이 봄철일 경우 3, 4개월 정도가 되고요. 가을일 경우에는 5, 6개월 정도 발효이다. 10번째, 발효가 끝나면 재료를 걸러내고 원액만 숙성 용기에 담아 6개월 이상을 숙성시킨다. 요것을 다시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달지 않는 명품 효소 만드는 기본 원리는 용기 바닥에 설탕을 1cm 정도 깔아준다. 두 번째, 돼지 감자와 설탕이 잘 골고루 버무려 주셔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돼지 감자 같은 경우에는 찐득찐득한 성분이 나오기 이전까지 버무려 주셔야 됩니다. 돼지 감자 속에 이눌린이 빠져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찐득찐득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이 살짝 버무려 주셔야 되고요. 그걸 갖다 버무려 놓은 것을 갖다가 용기 안에다가 70% 정도 채워 주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용기 바닥에 깐 것처럼 다시 돼지 감자 70% 위에다가 덮어 주셔야 되는 부분. 요게 효소 만드는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효가 진행되게 되면 액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설탕이 군데군데 없어지면서 돼지 감자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여기에서 군데군데 30% 정도 설탕이 남아있을 때 밑에 깐 것처럼 다시 설탕을 덮어 주셔야 됩니다. 요걸 반복해서 2회 내지 3회 정도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효가 시작되게 되고 발효가 끝나게 되면 봄에 흰색 돼지 감자는 봄에 담는 것이 좋고 자색 돼지 감자는 가을에 효소 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흰색 돼지 감자를 갖다가 봄에 담는다고 하기는 발효기간이 3, 4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자색인 돼지 감자 가을에 담게 되면 발효기간이 5, 6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효 끝나게 되면 건지하고 액하고 분리시켜서 숙성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숙성은 최소 이제 6개월 이상을 숙성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이상을 숙성을 시켜요. 그래서 아주 명품 효소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돼지감자 효소 같은 경우에는 당뇨에 굉장히 좋고요. 또한 다이어터에 아주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돼지감자 발효가 끝난 건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건지를 갖다가 짜치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추장에다가 돼지감자 검지를 박아서 장아찌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갖다가 고추장에 박아 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빼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추장하고 돼지감자하고 버무려서 넣고
그렇게 해서 장아찌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된장에도 괜찮습니다. 된장에서 박아 놓던가 아니면 된장하고 살짝 버무려서 놓더라도 장아찌용으로 훌륭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깍두기 아시죠? 깍두기. 돼지 감자를 이용을 해서 깍두기를 만들면 굉장히 맛이 좋고요. 그래서 무의 깍두기하고는 또 맛이 약간 다릅니다. 특히 이제 돼지 감자 같은 경우에 무의 시원한 맛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또한 달달한 맛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애들한테도 아주 좋은 반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살짝 풀기 전에 돼지 감자를 갖다가 소금을 뿌려서 간을 맞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고춧가루와 마늘 다져가지고 그렇게 합해가지고 버무려서 놓으면 한 3, 4일 정도 후에 먹으면 깍두기로 훌륭한 돼지감자 깍두기가 만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용되는 식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혈압을 예방하고 이뇨작용이 탁월한 한삼덩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농사를 짓고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늙음하게 자식을 하나 얻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금주옥엽으로 키워왔는데,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날 어머니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아이를 재워놓고 밭일을 했는데, 젖먹일 시간이 되어 나무 그늘 아래로 가보니 아이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산 짐승이 물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밤새도록 온 산을 찾아 헤맸으나 행방이 묘연했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부부와 마을 사람들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여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고, 이후 어머니마저 깊은 슬픔에 빠져 사망하자 아이와 함께 묻어주었는데, 이듬해 봄에 무덤 주변에서 기다란 줄기를 뻗는 식물이 자랐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식물이 바로 한삼덩굴입니다. 한삼덩굴은 뽕나무과 한삼덩굴 속 한해살이 덩굴식물로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에 3종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는 한삼덩굴과 홉삼 등 3종이 자생하는데, 한삼덩굴은 메마르고 천박한 토양에 가르지 않고 억쓰고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의 들판, 밭둑, 길가, 숲, 빈터, 울타리, 하천둔지에서부터 상기슭에 이르기까지 국락을 이루면서 자라고, 줄기가 주변 식물이나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 완전히 고사시켜 버릴 정도로 뻣뻣하고 강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줄기에 가시까지 달려 약용식물이 아닌 잡초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삼덩굴은 환삼덩굴이라고 또 하는데, 대마라고 부르는 삼잎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고, 율초, 갈륜만, 가시가 많아 꺼트럼풀, 삼수색이, 서부덩쿨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한산덩굴은 암수 땅 그루로 잎은 마주 나는데 손바닥 모양으로 5에서 7개로 갈라지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줄기가 2에서 3m까지 길게 뻗어서 다른 식물이나 물체를 휘감고 자라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시 밑을 향해 있어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걸리지 않으나 밑에 위로 쓸어 올리면 찔리고 긁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압을 안정으로 떨어뜨리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배출되도록 하고 습열로 인한 이지를 낫게 하고 폐를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합니다. 한방에서는 한산덩굴 지상부를 약재로 쓰고 우리 몸에 열을 내려주는 철력량으로 분류하고 맛은 쓰고 달며 성질은 찹니다. 한삼덩굴은 잎꽃 줄기인 지상부와 뿌리를 약재로 쓸 수 있고 어린 잎은 살짝 데쳐 나물로 먹고 봄부터 여름까지 잎과 줄기를 그대로 채취해서 다려 먹거나 가루로 내 환을 지어 먹는다고 합니다. 한삼덩굴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식물이기에 소홀히 취급할 수 있으나 고혈압 환자나 폐결핵, 소변이 뿌옇게 나오는 환자에게 좋은 약용식물이고 재배할 필요 없이 조금만 시간을 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환경의 수풀이나 밭 주변에 자생하는 한삼덩굴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한삼덩굴은 줄기에 날카로운 것이가 많이 달려있으므로 채취할 때 긴 소매 옷과 장갑을 2개 착용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삼덩굴의 소개였고요. 그럼 영상 다시 시청하시죠. 오늘은 특별한 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돼지 감자 같은 경우가 이제 다이어트 좋다 보니까 효소 다이어트를 갖다가 레시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제품들을 찾고 계시는데 효소 다이어트, 효소를 이용을 한 다이어트 아주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는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오는 욕구 불만의 요요 현상 때문이다. 하지만 발효 효소를 이용하여 다이어트는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3개월 이후에 위장의 크기가 작아지며 적게 먹더라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이어트에 좋은 발효 효소를 각각 만들어서 먹어도 좋지만 2-3가지를 섞어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천해 드릴 수 있는 효소는 양배추 효소, 뽕잎 효소, 미나리 효소 혼합하는 것이다. 비율은 양배추 효소, 뽕잎 효소, 미나리 효소를 갖다가 2대 1대 1로 섞는다. 체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먹어가면서 밥을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것이 효소 다이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효소 다이어트 방법을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이어트 기간 3개월은 밥을 굶지 말고 평소 식사량을 반 먹으면서 발효효소와 녹차를 자주 섭취해준다. 특히 녹차에는 지방 분해 효소가 많이 들어있으며 혈액순환을 돕고 몸속에 쌓여있는 독성을 풀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 아침 효소 30cc, 생수 150cc에 1:2 분량으로 식사, 생야채 1개 정도, 녹차 7잔 이상 마시면 될 것 같고요. 점심때
효소 30cc 1:2 분량으로 식사하고요. 생야채 1개, 고칼륨 우유를 갖다 200cc 정도, 그 다음에 녹차 7잔 이상을 마시면 됩니다. 저녁에 효소 60cc에 생수 300cc를 넣어서 희석해서 드시고요. 생야채 1개와 녹차 7잔 이상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일 식단에 짜져가지고 드시면 아주 좋고요. 그래서 3개월 이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을 익히는 것과 또한 몸의 체질을 바꾸는 것과 또한 뭐든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다이어터뿐만 아니라 기술을 익히는 데 있어서 규칙적으로 매일 양을 정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시간의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매일 제대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10분을 투자하든 1시간을 투자하든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좋은 습관 하나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이어트도 시작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돼지감자 효소 담는 과정과 또한 효능들 그리고 효소 다이어트 레시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달지 않는 명품 효소 만드는 과정들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